네,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갈게요. 11장은 통신 설비 쪽인데, 여기 뭐, 예전 것들도 많아요. 뭐, 전화 설비. 근데 이런 거 실제로 요즘에 다 그런 거는 잘 안 쓰잖아요. 다 뭐, 핸드폰으로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 말고, 실제로 어떤 건축물의 네트워크망을 구성하는 거 있잖아요. 랜, 이런 거. 그 다음에 랜을 구성하는데, 이제 뭐 전송 매체들 있죠.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동축 케이블, 광 케이블 이런 거는 좀 정리하시면 좋고요. 한번 볼게요. 저는 전화 설비는 되게 뭐 여기 잘 나와 있는데 특히 지금 이게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최근에 뭐 전화 거의 안 사용하는 추세고 실제로 뭐 법상으로 구성은 하겠지만 굳이 이거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랜은 해야 돼요. 랜. 이거 랜은 지금도 많이 쓰잖아요. 그 건축물 내의 통신 시스템을 구성할 때는 이 근거리 통신망으로 구성을 하니까 이 내용은 따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좀 이 내용은 별로 스킵하시는 게 좋고 따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한 거를 좀 보면 제가 좀 통신 쪽은 추천드리는 게 뭐 건축전기설비기술사의 뭐 기본서 내용도 좋은데 어째 통신 쪽은 좀 빨리빨리 바뀌고 그런 게 있어서 그 내용보다는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통신 쪽에 잘 하시는 분들이 좀 개념적으로 그림으로 많이 설명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랜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구성된다. 그림으로 해야 이게 외울 수 있지. 아니면 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랜에 사용하는 케이블이 이제 뭐 동축 케이블도 있고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뭐 랜 케이블이라 하죠. 근데 랜 케이블이라는 말은 좀 잘못된 말이고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그 다음에 광 케이블 그 각각의 좀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정리해서 적어주면 좋고 그 다음에 랜은 이제 구성하는 방식이 있거든. 우리 배전 방식처럼 이게 뭐 스타형, 링형 해가지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스타형은 이렇게 가서 무조건 중앙을 거쳐서 나오니까 안정적이긴 한데 속도가 느려지고 요 중앙에 비싼 제어 설비가 있어야 되고 링형은 이제 따로 이게 필요 없이 자기들끼리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적어주면 좋고 그리고 이제 통신을 할 때 아까 뭐 스타형은 중앙에서 얘가 계속 제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시에 보내오면 얘가 얘 거 먼저 다른 데 보내고 얘 거 다른 데 보내고 이런 거를 이제 뭐 이런 CSMA CD 방식이라고 하고 근데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건 요 토큰 방식이라고 자기들끼리 그냥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노드 1이 이렇게 보내면 2가 자기 거면은 받아들이고 얘가 보낸 게 2에 보낸 게 아니라 요 3에 보낸 거를 얘가 체크를 해서 3에 보내는 거면 그냥 통과시키는 거예요. 3번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토큰 방식인데 이 정도는 적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이드 문제를 하셔야 되니까 통신 쪽은 좀 뭐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건 안 좋은데 이 정도는 좀 들어가 줘야 그래도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화돼서 점수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시 책으로 와서 그래서 랜은 뭐 여기 건 안 봐도 되고요. 인터폰도 저는 안 봤어요, 이거. 뭐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것까지 하기에는 힘들고 방동 공동 수신 장비도 나와 있는데 저 안 봤어요, 이거. 요즘에 회사 같은 경우에 옛날에야 뭐 TV 식당이나 이런 데 있고 뭐 해가지고
뭐 방송 설비 해놨하는데 요즘에 다 PC로 하죠. PC에 뭐 회사들마다 인트라넷 망 해가지고 그쪽에서 뭐 정보 전달하고 이러지.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안 나오는 추세일 것 같아요. 통신 쪽은 이렇게 좀 그 트렌드가 빨라서 이게 예전에 정리된 내용들 이거 안 봐도 돼요. 이거 전기시계 설비 나 안 봐도 되는데 이게 뭐 진짜 생뚱맞게 나와버리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못 쓰는 걸로 넘어가야 돼요. 이런 거 다 정리 못 합니다. 표시 설비 이것도 저 안 했어요. 이거는 근데 이 원격 검침 설비 있죠. 이거는 좀 해야 돼요. 근데 요거보다는 이번에 나왔죠. 122에 나왔는데 홈 네트워크 설비라고 따로 정리하셔야 돼요. 이쪽에 이제 원격 검침도 들어가고 뭐 제어도 들어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같이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문제도 홈 네트워크 설비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쪽 거 말고 제가 정리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홈 네트워크 설비는 그 인터넷에 뭐 구글이나 이런 데 홈 네트워크 설비 뭐 치면은 설치 기준이 나와요. 122에 나왔던 게 이게 이번에 개정돼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써가지고 좀 점수를 잘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개정 이슈도 있었고 해서 정리해뒀던 거죠. 또 나올 것 같아요. 122에 홈 네트워크 설비도 나오고 따로 원격 검침도 나왔죠. 그래서 어쨌든 원격 검침이라는 게 지금 뉴딜 하잖아요. 거기 하나예요. 이게 크게 그 원격 검침 AMI 아시죠? 그것도 정리해 두셔야 되고 이것도 나올 거예요. 또 해서 뭐 이런 구성 요소 있잖아요. 해서 이게 그 각 세대별로 이제 원격 검침이라는 게 있고 감지기 그 다음에 뭐 제어기기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세대 단말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컨트롤을 해요. 그리고 요게 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제 메인 요 전체 단지 내 망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요 단지 네트워크 장비랑 단지 서버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의 홈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요 단지 네트워크 장비가 지금 외부 망으로 연결되면은 이제 외부에 뭐 가스 업체나 전기 업체나 이제 통신이 되면서 원격으로 검침도 가능한 거고 그런데 이게 이번에 나왔던 게 예전엔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설치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홈 네트워크는 이제 점점 확산시켜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니까 힘들어서 이게 보급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꼭 필요한 이런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 홈 게이트웨이, 뭐 세대 단말기 요것만 이제 필수 요소로 보고 요런 세대 내에 뭐 이런 제어기기나 검침 시스템 이런 건 니네들이 알아서 할 건 하고 말 건 말아라 이렇게 간소화 시킨 거예요. 최대한 좀 쉽게 홈 네트워크 설비를 구성하게끔 하려고 뭐 규제 철폐 비슷한 개념이죠. 해서 그런 내용 위주로 적어야 되는 거였고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필수 설비가 이렇게 간소화돼 버린 거죠. 홈 네트워크망, 뭐 게이트웨이, 세대 단말기 이런 것만 설치하면 되고 대신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알아서 설치하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그 규정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검침 시스템은 각 세대별로 정전됐을 때도 개량 가능해야 되고 가스 감지기 이런 거 설치해야 되고 전자 출입 시스템이라고 우리 아파트에 현관에 이제
뭐 잠금 장치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보안을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차량 출입 시스템, 무인 택배, 그 다음에 뭐 CCTV 같은 거, 요런 게 다 나와 있으니까 요런 거 따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계속 보면 여기 나와 있네요. 홈 네트워크. 이거 너무 간단히 나와 있어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따로 인터넷 검색해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것도 좀 얘기할게요. 요 전송선로 있죠, 전송선로. 예, 저는 요 전송 매체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랜 케이블 있잖아요. 그 우리 PC 뒤에 이렇게 꽂는 거. 그게 이제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이라고, 카테고리 케이블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있고, 이제 우리 더 긴 거리를 할 때는 광 케이블, 그 다음에 동축 케이블 있죠. 우리 안테나선 같은 거.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원리 같은 거 정리해서 차별화하는 게 좋아요. 이게 뭐 복잡해 보이는데, 복잡한 거 아니고요. 그래서 뭐, 트위스트 페어 같은 경우에는 요 차동 전압 통신이라 해가지고, 이제 기본 1.2V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50mV를 온 오프 신호를 줘가지고 디지털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녹황청갈 이런 4개 페어로 되어 있거든요. 총 8선이죠. 8개 선인데 2개 선끼리 꼬아가지고 요 2개가 하나의 쌍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니까 이런 사이드 문제들 제 생각엔 정리하시려면 사이드 문제가 만약에 뭐 한 40개가 있다. 그래서 그냥 기본서에 아무래도 사이드 문제들은 기본서에도 좀 간단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40개 하는 것보다 좀 이런 식으로 좀 중요한 것들 위주로 좀 깊게 인터넷 같은 거 찾으시면서 깊게 20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게 그냥 좀 겉핥기식으로 하면 답안은 적을 순 있는데 점수가 15점 이상 받기가 힘들죠. 근데 이런 식으로 좀 40개 할 걸 한 20개만 정리하고 대신 그 20개에 대해서 좀 깊게 가면 이게 나와버리면 진짜 이거 점수 받는 거죠. 그러면 15점, 16점, 뭐 20점 가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세히 쓴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건 사이드 문제 좀 중요한 걸로 추리고 그걸 더 깊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TP 케이블 있고 광 케이블도 따로 잘 나와요. 그래서 광 케이블은 이렇게 뭐 안에 코어가 있는데 여기 따로 요 클레드 층이라고 있어서 요 두 개 사이에 이제 반사율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굴절되면서 이렇게 빛을 보내서 온오프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싱글 모드라는 게 쭉 그냥 가는 모드가 있고 멀티 모드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점수 잘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특히 전송 매체는 사이드 문제 중에서 좀 자주 나오니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10점짜리로 광 케이블이나 요새 동축 케이블은 잘 안 나와서 동축 케이블은 나올까 싶긴 한데 광 케이블이나 요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은 지금도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좀 그거 위주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음향 설비는 이번에 나왔죠, 스피커. 저도 여기 거 정리해서 운 좋게 점수 잘 받았는데 음향 설비는 여기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거 정리하시면 돼요. 보시면은 이제 요 음향 설비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요런 거 좀 정리하시면 돼요. 요거 나왔어요, 이거. 이번에 이거 나왔죠, 이거.
각 실내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잔향 설계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이번에 잔향 설계는 안 나왔는데 요 잔향 설계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흡음력, 요게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듣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천장도 있고 벽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들리는 음은 이제 직접음이라고 하고, 이렇게 반사돼서 나오는 게 반사음. 이게 또 뭐 벽에서 반사되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요 음이랑 어느 정도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메아리처럼 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걸 잔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여기 뭐 이렇게 뭐 흡음하는 설비들을 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뭐 불규칙하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 방송 설비는 요것도 해야 돼요. 국내 방송 설비가 이번에 나온 거죠. 요거 뭐 입력장치, 증폭장치 해서 이제 뭐 증폭기에 대한 용량 선정. 이게 나왔죠. 이게 사무실에서 스피커 배치 BGM 방송 기준. 이거 똑같이 나왔잖아요. 전 이걸 해가지고 운 좋게 그림까지 그리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막 그대로 나와버려요. 근데 뭐 이거 준비하면은 그냥 점수 받는 거죠. 이 사람이 이걸 출제위원회 이거 쓰라고 해서 낸 건데 이걸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천장 높이에 따라서 스피커 간격이랑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적어주면 된 거였죠. 그리고 요 공연장 강당 체육관의 스피커 배치, 이게 소제목 1번으로 아까 그 그림이랑 나왔고 이게 2번으로 나왔죠. 그래서 쭉 정리하면 적을 수 있었던 문제였고, 네, 그렇고 제가 이 음향 쪽으로 또 좀 그림화 도식화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 막 서술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아까 뭐 음향 설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천장에 반사음이 있으니까 이제 요 반경을 어느 정도 높게 이렇게 돔 형식으로 하던가, 이렇게 요런데 발코니가 있으면 음이 이쪽으로 안 가니까 요 발코니 길이는 이제 요 발코니 높이의 2배 이하로 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하면 쉽게 쉽게 좀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전향 설계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누가 소스를 줘요, 얘기를. 그럼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이게 반사도 되고 잔향처럼 시간차를 두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음향장치 쪽 한번 보면 아까 막 서술형으로 돼 있으니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소방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좀 도식화하는 게 좋아요. 실제 뭐 어떻게 나와 있는데 뭐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어떤 제어 장치에 음성을 주면 그걸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증폭을 통해서 증폭시킨 다음 스피커를 통해서 보내는 거죠.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적어줘야 되는 거고,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뭐
이번엔 스피커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마이크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 종류가 뭐 다이나믹형, 콘덴서형이 있었고 이제 이런 구조로 돼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기본 뼈대는 이제 아까 설계 기술 기준의 걸 했고 거기에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좀 인터넷으로 검색해가지고 이런 그림들은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왕 정리하실 거면 개수를 줄이고 좀 깊게 사이드 쪽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게 더 효율적이지. 낮게 여러 개 보면 뭐 풀기야 풀겠는데 이제 점수를 높게 못 받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못 적는 거랑 별로 차이가 없는 거죠. 어쨌든 60점 넘어야 되잖아요. 스피커 쪽도 제가 적을 수 있었던 게 이렇게 그림으로 해가지고 한 거죠. 일단 자기가 그려보세요. 그리면 확실히 기억에 남아요. 진짜. 그냥 서술형으로 글로 적으면 금방 까먹는데 그거를 내 나름대로 이렇게 막 그림 그려보고 공연장 강당도 아까 서술형으로 나온 거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돼 있잖아요. 무대 공연장 가면은 옆에 측면에 스피커 있고 이제 어디서 본 게 아니라 그냥 옛날에 뭐 공연장 같은 데 가면 옆에 스피커 크게 있고 뒤에 또 스피커 있고 이러잖아요. 이런 거 보고 그냥 그린 거니 생각해서 그린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좀 재밌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쭉쭉 구내 방송 쪽 아까 말했죠. 이렇게 하면은 안 들어와요. 이게 어떻게 이거 뭐 다 정리해요. 그래서 이 다이나믹 콘덴서에 대해서 차라리 그림 그려주고 그냥 간단히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건지 하는 게 훨씬 답안이 좋아지고 적기도 좋아요. 이거는 꼭 정리하시고 그리고 전기 방제는 넘어갈게요. 이거는 제가 기회가 되면 요 소방 쪽도 좀 소방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 왜 계속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한 번 안 나왔죠. 근데 그 전에 쭈루룩 계속 소방 한두 문제씩 나왔어요. 그래서 소방 정리해야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NFSC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무선 통신 설비도 있고 뭐 수신기, 발신기 또 뭐 있냐 뭐 비상 조명 등 비상 콘셉트. 그래서 NFC 중에 좀 전기랑 관련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토픽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따로 한번 기회가 되면 정리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고 여기 걸로 정리하는 것보단 그리고 소방 쪽은 계속 개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2011년 자료잖아요. 그래서 바뀐 것도 있고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지 마시고 NFSC 그걸로 정리하는 게 좋아요. 서방 쪽 이번에도 NFSC 많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그 공유 드렸다시피 ESS에 대한 NFSC도 이번에 나왔고 무선 통신 설비도 제가 한번 올릴 건데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 또 나올 수 있어요. 무선 통신 설비. 이건 그냥 그걸로 보세요. 요 방범 설비는 한번 보시면 좋죠. 요 방범 설비. 방범 설비는 이건 보시면 좋아요. 방범 설비도 한두 번 나왔었어요. 이거 여기 내용 쓰면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외워지고 제가 정리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좀 간략화하세요. 그래서 뭐 출입 통제 설비는 이제 출입을 통제해야 되겠죠, 먼저. 그래서 그 탱키 방식이란 게 우리 그냥 번호키 그거고 뭐 카드 인식, 인체 인식, 홍채 뭐 이런 거 있죠. 침입 발견하는 거는 인력이 이제 경비실에서 뭐 CCTV나 뭐 청음 같은 걸로 해서 감시하거나 아니면 우리 뭐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빔 방식, 아니면 초음파, 뭐, 리미트 스위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림으로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거, 그냥, 제가 생각하면서 그린 것도 있고, 뭐, 인터넷에 치면은 막 이미지 같은 거 나와요, 바로. 이런 거 자덕감지, 뭐 구글에 딱 치면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제품 같은 거 나와요. 그거 보고 그냥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이렇게 마그넷 스위치 있어가지고, 이제 센서로 이제 감지하는 거죠. 이게 닫혀 있는데 뭔가 누가 들어오면 이게 거리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감지하는 거고. 리미트 스위치는 이제 알잖아요. 이렇게 리미트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이게 문이 열리면 이거 탁 치면서 감지하고 진동으로 감지한다거나.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내주는 게 있고 받는 애가 있죠. 그래서 빨간색 그거잖아요. 영화에 나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버리면은 여기서 다 그냥 적을 수 있어요. 발광부 수광부 돼 있고 빔으로 하는데 이게 빔이 있으니까 외부나 이런 데나 습기 같은 게 있으면 빔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은 오동작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거. 광 케이블 감지기. 네, 이런 식으로 좀 그림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책으로 가면 피레 시스템은 여기 거 보지 마세요. 기본서 정리 다 하시잖아요. 피레 시스템은. 그거 보시면 되지. 이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접지도 저희 따로 정리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거 보시면 되고 여긴 다 패스하면 돼요. 그 항공등화 이거 이번에 나왔죠? 122에. 전 정리 안 했어요. 이건 뭐 실무 경험도 없고 진짜 이거는 내용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항공등화는 저 그 검정색 책 있잖아요. 거기 잘 나와 있잖아요. 거기 엄청나게 나와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건 그래도 정리는 안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예, 그리고 신전기 설비는 이제 뭐 태양광 이런 거는 따로 정리하세요. 이거는 여기 거 말고 이런 거 좀 너무 개론적으로 나와 있어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연료전지 뭐 이런 신재생 쪽은 따로 좀 정리를 하세요. 저 전기자동차 이번에 그 개정된 거 제가 올렸었죠. 전기자동차 나올 거예요. 저번에 120회 나왔었나? 하고 안 나왔으니까 다시 나올 거예요. 요즘에 뭐 전기자동차 완전 대세잖아요. 그래서 전기자동차는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따로 정리해 두시고요. 그렇게 하면 끝이 나죠, 이제. 네, 그래서 여기 거는 뭐 요런 건 좀 좋죠. 이런 거를 그러니까 변압기 용량 선정에 대해서 뭐 스시오 뭐 이런 거에는 이런 거 좀 하면 좋아요. 여기 되게 잘 나와 있어요. 뭐 부하밀도 같은 거. 그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영상 뭐 한 3편 정도 해서 정리를 했는데 좀 제가 얘기했던 거 위주로 하시면 그나마 좀 방대한 양이잖아요. 거의 300, 400페이지 되는데 그래도 여기 좀 그대로 나왔던 내용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정리는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듯이 요 사이드 문제도 제 경험상 이제 뭐 40개를 낮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게 뭐 15개가 됐든 내가 허락하는 시간 안에 깊게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이게 이렇게 해야 이해하면서 사이드 쪽도 공부하는 거고 특히 통신 이런 거 음향 이게 생소한데 오히려 이해하려고 하면 쉬워요. 그렇게 좀 이해하고 답안을 쓰면
써지거든요. 그럼 이게 되게 점수 올라와요. 제가 122회 때 경험했었던 거니까 제가 제 경험으로 전 121회에 합격할 줄 알았거든요. 121회 진짜 잘 썼어요. 잘 쓴 것 같았어요. 답안을.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122회에는 우리가 깊게 공부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수변전 쪽. 근데 떨어졌죠. 58점이었나? 왜 떨어졌나? 이건 다 잘 쓰죠. 기본서 공부하고 강의 듣는 건 많은 분들이 하시니까 고수들이 많죠. 그래서 내가 깊게 써도 그분들보다 못 쓴 거죠. 그러니까 떨어진 거예요. 근데 요 사이드 쪽이 좀 122에는 이번에 좀 사이드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긴가민가한 것도 많았고 그래서 저는 이거 기대도 안 했어요. 근데 예, 여기 뭐 아이고, 스피커 또 나왔고 뭐 홈 네트워크 원격 검침 뭐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엘리베이터 속도. 근데 이거를 쓰긴 썼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점수는 합격으로 나왔죠. 그 말은 이것들에 대해서 쓴 사람은 있을 건데 저처럼 그냥 깊게 해서 쓴 사람은 잘 없었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것들이 제가 점수가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왕 어쨌든 합격권으로 가려면 사이드를 하긴 해야 돼요.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하나 추가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 시간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이게 오히려 합격권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낮게 많이 늘려봤자 내가 외울 양만 늘어나고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이 건축 설계 설계 기준 이용하셔가지고 플러스 인터넷 검색 해서 좀 나만의 답안을 만들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